같지 않은 인터뷰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뵐 때마다 굉장히 멋지셔서 광주관광공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광주관광공사는 지난해 7월 21일에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시책에 따라서 마이스 대표기관인 김대중 컨벤션센터하고요. 관광과 도시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던 관광재단이 통합이 되어서 새롭게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편의도모 그리고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마이스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광주를 널리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뭐 널리 알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소명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뭘 떠올리면 될까요? 뭐 이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외부에 물어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 무등산 그리고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예. 이런 쪽을 많이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광주에 대해서 예를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예. 스포츠의 도시 네. 조금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기아 덕분에 이제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떴습니다. 기아도 그렇고 네. FC도 그렇고. FC도 그렇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음식이 맛있는 네. 곳으로 유명해서 뭐 네네. 맛, 멋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주의 맛, 멋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 인문학적으로 뭐 맛과 멋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관광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는 음식 문화도 그렇고 예술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적으로도 맛과 멋이 넘치는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은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멋있는 걸 보러 갔다가 맛도 있는 것들을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서 네. 한 70%, 80% 어떻습니까? 순위로 친다고 하면은요. 아, 우리나라 등수로 정부에서 친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한 2위는 되지 않을까? 네.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이어서 예.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광주가 2위니까 거의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찍기를 되고요. 잘한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1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광주하면 음식,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까지 더해져서 진정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공사가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광주가 다시 문화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됐던 걸 보면 어떤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광주 드라마틱 스토리텔링 투어라고 해가지고 무등산하고 양림동을 좀 다녀왔었습니다. 예. 뭐 그쪽에서 보니까 무등산이 가을과 겨울을 함께 느낄 수 있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들을 가지고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그 스포츠 관광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만들었고요. 예. 지금은 겨울이 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빛의 축제 이게 이제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가장 기대되는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조금 선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으로 치자면 어디입니까? 빛이 네, 있는 뭐 곳이면 사직동 사직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예. 사직동이 많이 이제 미디어 아트 도시로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양림동이 최근에 갔더니 이남 갤러리 호랑가시 나무 쪽으로 해가지고 야경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음식문화지구도 그렇고 5.18 민주광장도 그렇고 그 일대가 화려한 빛의 조형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김대중 센터에도 예술관광과 관련되는 이런 특별 포토존도 만들고 있어서 겨울에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빛과 관련되는 특별한 축제들과 더불어서 이벤트들도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광주에 가장 귀 있는 여행 친구 오메나라고 하는 캐릭터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귀니는 어떤 캐릭터요? 오메나라고 해서 오메나. 광주 여행 친구입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근데 또 혹자는 네. 광주는 와서
그러니까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긴 한데 음. 오래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뭔가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음.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뭔가 좀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을 하는 것들이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의 지금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체류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제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 고민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포츠,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 관광도시로 이렇게 붐업이 되고 많이 인식이 되면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스포츠 관람에서만 그치지 않고 예. 관광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장에서 광장 응원전을 하고 데이터 분석들이 나온 것들을 보니까 외지에서 온 그 방문객들이 실질적으로 체류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데이터가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좀 이런 시도들을 좀 다양하게 하다 보면 광주가 이렇게 매력 있는 숨겨진 매력들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G페스타에 네, 지페스타요.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좀 나올까요? 네네네네. 예. 저희가 지페스타라고 해서 광주의 9월과 10월에 열리는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전시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한번 브랜딩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 노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9월과 10월에 광주에서 약 18개 정도의 대표적인 축제와 행사들을 저희가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가을에. 네, 가을에 그건 뭐 전국적인 예. 현상이기 때문에 광주만의 일은 아닌데요.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광주만의 매력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네. 체류형 관광 마케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이제 야구, 축구 네. 굉장한 인기를 얻어서 네네네. 광주관광공사에서도 스포츠 관광 상품을 네. 이제 처음으로 개발해서 네네,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판매 정도는 어땠습니까? 야구 티켓 구하기 어떠셨어요? 전혀. 정말 저도 구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럴 네.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상품을 기획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좀 스포츠 연계 상품을 출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면 돼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뛰어난 성적하고 팬덤 문화 때문에 좌석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상품의 가장 핵심이 야구장 입장권인데 이 입장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상품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가장 곤욕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곤욕스러웠죠. 혹시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뭐 인기가 많아서 늘 매진이었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일단 상품으로만 봐서는 안타깝네요. 저희로서는 이제 좀 당일에서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조금 체류형으로 전환해보고자 시도를 했었었는데 네. 기회가 저희한테까지 오지 않아서 시도는 너무 좋았어요. 네, 기아 타이거즈하고 조금 예.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관객들이 많이 오고 네. 체류 관광을 하고 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렇죠. 점일 텐데 네네. 현재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뭐 야구뿐만이 아니라 관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체류형으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가 아직까지 여행 목적지로서 많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면은 만족도라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지로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광주로 여행을 간단 말이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숨겨진 매력들을 저희가 보다 많이 알리고자 홍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는 데 있어서는 여행하기 편한 도시를 예.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숙박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조금 관광 수용태세라고 하는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조금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버스나 투어버스 이런 거 네네네네. 활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뭐
올해는 조금 다양한 형태로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2시간 정도 해서 정해진 코스들을 쭉 순서대로 한 번 탑승하면은 그 버스를 타고 돌아야 되는 순환형 시티 버스를 운영을 하다 DRT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원하는 위치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정거장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곳에서 부르면 예를 들어서 송정역에서 양림동까지 다이렉트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그 부르면 갑니다라고 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DRT 같은 경우에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 때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인기가 있었었고요. 예, 정해진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아마 반응이 더 좋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일본 현지 언론인 초청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 홍보했다고 하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 시기 저희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계엄이 발표가 되고 나서 과연 이분들이 들어올 것인가부터 예. 염려를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지난주 아니 이번 주입니까? 네네. 네. 네, 이번 주에 들어와서 투어를 마치고 돌아갔고요. 저희가 무안국제공항에 개항을 하고 17년 만에 이제 다시 일본 도쿄 오사카 전기 노선인 취항 기념으로 마이니치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의 언론사 관계자들을 저희가 약 12개 정도 언론사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오셔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때문에 이제 광주에 대한 관심들. 그래서 전일 빌딩 245에서 광주의 5.18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들을 보여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머무르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뭐 일본의 저희 광주의 5.18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또 뭐 전일 빌딩을 중심으로 5.18뿐만이 아니라 양림동도 그렇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매력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덧붙여서 전통 한옥인 오가원이라든지 뭐 호랑가시나 아트폴리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새로운 대체 숙박시설 같은 것들도 경험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알찬 여행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팸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일본 시장에 광주 관광의 새로운 매력들을 조금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이 이래서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네. 이런 생각들도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참여를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관광공사의 올해 성과 또 내년 네. 계획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뭐 올해 저희한테는 굉장히 출범 2년 차인데 굵직굵직한 수상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예. 여기를 뭐 이번 시간을 빌어서 조금 자랑을 하자고 한다면 저희가 지방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전국에 16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그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당당히 1등을 차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비직광주 SNS라고 해서 광주에 여행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관광지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리는 SNS 채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이라고 하는 공모전에서 저희가 공익 브랜드 부분에 대상하고 디지털 마케팅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뭐 재난안전하고 관련해서도 좀 재난안전 분야 국제 표준을 인증을 받고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도 인정을 받고 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 공헌 그리고 지역 그 활성화에 기여를 한 공로도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도 레벨 4를 이렇게 획득을 했는데 이게 예. 광주에는 단 3개 곳밖에 지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는 그것 또한 또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건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네, 저희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광장 문화를 새롭게 바꿔본 첫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것 같은데 광장 운영, 기어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5차전에 대한 응원전을 저희 광장에서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에 매회 2천에서 한 3천 명이 넘는 뭐 방문객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열띤 응원을 펼치면서 스포츠 관광도 그렇고 광장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올 한해도 숨가쁘게 달려오셨군요. 네네. 내일이 이제 탄핵 표결 2차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엄중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탄핵 가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광주의 힘을 다시 더 느끼지 않을까요? 그럼으로써 광주를 다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광주가 꼭 꿀잼이어야 되느냐, 노잼 도시 이미지들도 있는데 노잼을 떠나서 약간은 무거운 분위기였었던 것들이 사실인데요. 이 무거움에 대한 반응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응원봉 문화가 생겼어요. 네.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내일 탄핵 가결 이후에 광주를 찾는 분들이 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5.18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숨겨진 매력들, 보물들을 한번 찾아서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 시민들도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내일 금남로로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금남로 조금 여유 있게 나가셔서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 2, 4호도 살펴보게 되면은 광주가 이런 정신과 이런 분위기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광주 시민의식,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관광 하나로 엮어지는군요. 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